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오는데 3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세월호 인양과 함께 진실도 인양될 수 있을까요? 목포 MBC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란 주제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특집 뉴스데스크를 진행합니다. 오늘 첫 뉴스는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가 9명에 이르고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침몰부터 무트로 올라오기까지 세월호 1091일의 기록을 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선체가 육지로 올라오는 시간. 세월호 가족들은 녹아내린 가슴을 부여잡고 무사히 기도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9명 다 찾아주면 됩니다. 다 296번으로다가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014년 4월 16일 배가 기울고 있다. 살려달라는 다급한 목소리만 남긴 채 세월호는 차가운 맹골수도 바닷물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승객들을 버린 선원들, 우왕좌왕, 갈팡질팡의 구조와 수색, 꽃다운 생명들이 졌습니다. 정부는 사실을 숨기고 화제를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진실의 끝자락이라도 붙잡기 위해 세월호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사고 해역이 보이는 외딴섬 동거차도에서 버거운 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이들은 그 사이 성인이 됐지만 친구들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도 청문회도 의지 없는 정부 아래에서는 진실규명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조차 원인을 모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봄날 설렘을 안고 인천항을 떠났던 세월호는 한나절의 시간이면 도착했을 제주도 대신 1091일이 걸려 목포 신항의 육지 위에 올랐습니다. 바다에서 육지까지 세월호의 슬픈 항해는 끝났지만 진실의 인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아비 규환의 그날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학생이어서 고등학생이어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이틀 전에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갔다 왔어요. 학교 보내고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군대를 들어간 지 한 4, 5개월밖에 안 됐을 때예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중간에 너희랑 동갑인 애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가 났다더라. 근데 다 구조됐대라고 하셔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뉴스를 보니까 이게 또 오보였다고 뉴스가.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친구들끼리도 되게 패닉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날 일을 하는데도 모든 감각이 그 뉴스에 굉장히 하루 종일 매달려 있었거든요. 야자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와줘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뭐냐고 누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세월호라고 말을 했어요. 나라 전체적으로는 모든 문제덩어리가 골마서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터진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원인을 철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는 세월호 같은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 고등학교에서 지진 사건이 있었는데 스피커로 나가지 말라. 어차피 곧 멎을 거다. 가만히 있으라. 아직까지도 가만히 있으라. 모래알 다 뒤집어서 뭔가를 찾아내듯이 하나하나 고쳐가면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런 아픈 일이 있었다는 걸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가 자리한 목포 신항에서는 선체 세척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색을 앞둔 준비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진선 기자, 오늘 상황 전해주시죠.
네, 목포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이틀째 선체 세척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오후 5시쯤 마무리됐는데요. 이 고압으로 물을 분사해서 선체 외부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당초 오늘까지 마칠 계획이었지만 8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세척과 방역 또 안전도 조사 등을 마치면 다음 주 수색이 시작되고 이미 수거된 진흙들을 세척해서 유류품 등을 찾아내는 작업도 이뤄집니다. 네, 다음 주 선내 수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아직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죠? 네, 아직 논의 중입니다. 오늘 선체조사위원회는 해수부, 코리아 셀비지와 함께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작업자들의 안전과 함께 날이 조금 더 더워지기 전에 신속하게 수색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수색 방법과 진입 시점 등은 오는 16일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추가로 발견된 유류품이 있나요? 침몰 해역의 수중 수색 상황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추가로 수습된 유류품들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동물뼈로 추정되는 뼈 조각 20점과 유류품 107점이 발견된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 희생자의 가방 등 2점이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침몰 해역에서는 선체 주변으로 설치된 사각 울타리 내부 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40개 구역 가운데 2개가 마무리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오늘은 기상 악화로 수색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줄곧 크게 4가지를 침몰 원인으로 꼽아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체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 조사, 감사원 조사, 국정조사를 거쳐 사법부의 판단까지 거쳤지만 아직도 침몰 원인조차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침몰 원인을 속 시원히 밝히는 것, 진상규명의 첫걸음입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한 뒤 촬영된 선체 모습입니다. 인양대 잘려나간 좌연 램프한 화물칸에 녹이 쓴 채 차량들이 얽혀 있습니다. 옆으로 놓은 선체를 감안해 사진을 돌려봤습니다. 차량들이 미끄러진 듯 선체 바닥에 검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규정을 어기고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엉터리 고박이 이루어졌음을 선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세월호는 국내 개조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51cm가량 올라갔습니다. 복원력은 그만큼 사라지는데 잔뜩 실은 화물이 고정까지 안 되면 방향 전환 시 선체가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게중심을 낮춰줄 평형수마저 채우지 않았다면 선체의 불안정성은 그야말로 종이배 꼴입니다. 다만 조타 미숙을 주 원인으로 꼽는데 주저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제 룰에 의해서 전방에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5도가 아니고 45도가 됐든 30도가 됐든 배는 급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탈을 돌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가기 위해서 5도 틀었는데 배가 넘어졌다. 그러면 출항할 때부터 배가 잘못된 거죠. 갑작스런 방향 선회, 이른바 급변친 이유와 빠른 침수, 급속 침몰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4대 침몰 원인은 세월호 육상 거치 전까지 서류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된 것들이어서 허점투성입니다. 평형수량과 화물 총량 같은 기본 정보를 재확인해 복원성 계산을 다시 하는 등 선체와 선체 안에 담긴 증거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채웠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대로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측을 하든지 아니면 그 서류상으로 하는데 서류는 저는 좀 믿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면 그날 그 출항 이미 신고 서류는 해운조합에 해경에 갔는데 그 이후로도 막 자동차를 실지 않습니까? 때문에 크게 층별 5개 데크의 추가 훼손을 막고 이미 훼손된 부분과 사고의 관련성을 찾는 일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선체와 내부 증거물을 토대로 누락된 기기 결함 여부 등을 꼼꼼히 조사하고 외부 충격설 같은 의혹들을 해소할 때 참사 원인의 퍼즐은 완성될 것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이처럼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선체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양과 육상 거치 작업 과정에서 선체는 곳곳이 훼손됐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목포 신항에 도착한 지 이틀째였던 지난 2일, 또다시 21개 구멍을 뚫는 작업이 결정됐습니다. D데크에 총 21개의 천공을 동안 배수를 협의하였으며 선체조사위원 입회하에 시험 천공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게를 줄이겠다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고 일부는 이후 공정에 걸림돌이 돼 다시 땜질하기도 했습니다.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는 이미 수중 작업과 육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선체에 100개가 넘는 구멍을 뚫었습니다. 선체 균형장치, 파도를 막는 울타리, 닷 등 원인 조사에 필요한 구조물도 훼손했습니다. 지난해는 과부하를 우려하는 권고를 무시한 채 선수들 길라다 뱃머리 두 곳에 큰 상처를 남긴 뒤 작업 방식도 바뀌고 인양 일정도 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해버릴 인양 공법을 제시하며 입찰을 따냈던 상하이셀비지도 기술평가를 했던 해양수산부도 선체 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전문기관이 와서 외과를 이제 관찰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사 증거인 선체를 온통 구멍 낸 채 육지에 가져다 놓은 해수부와 상하이셀비지는 자화자찬하느라 바빴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가장 비협조적이었던 기관으로 청와대와 해수부 그리고 국정원을 꼽았습니다. 정부 기관들의 상당수 의혹들이 여전히 미궁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 책임은 청해진 의원과 세월호 선원들의 몫이었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책임 문제는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단연 국정원입니다. 세월호 도입 과정에 개입하고 선사인 청해진 의원으로부터 수시로 접대를 받는가 하면 참사 직후에는 선사 측 간부와 통화를 하는 등 온갖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국정원이 왜 이토록 세월호에 유독 관심을 쏟았는지와 참사 인지 과정, 보고 체계 등을 물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의 비공개 기간 보고도 빈손질로 그치면서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국가기관이라면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의무를 가지고 밝혀낼 자기들의 그 의무가 있다. 제주 해군기지로 갈 철근이 적재량이 축소된 채 세월호에 실렸지만 국방부도 해명을 거짓으로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허겁지겁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연안 여객선 공영제는 예산 문제로 검토에 그쳤습니다. 새 여객선을 만들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객선사의 영세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큽니다. 무엇보다 60년 역사의 해양경찰을 해체하는 결정이 단 한 달 만에 나올 만큼 정부는 조급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기관 약칭은 해양경찰 시절과 똑같은 해경입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도 아니어서 정체성이 애매합니다. 해양수사 정보 인력이 반토막 난 데다 해상에서만 사건 사고를 맡아야 해 범죄 처리 건수도 함께 줄었습니다. 하던 업무는 그대로인데 인원이 많이 감축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해경 조직의 위상은 격화되고 해경 본부장 위에 안전처 장관이 자리에 지휘 체계만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안전전담 부서를 만들었지만 AI, 메르스 등 각종 사회자연재난에서 총괄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 능력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해경 그리고 소방조직 이 부분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면서도 중앙에서의 컨트롤 타워가 확실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조응하고 지원받으면서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국무위원들 상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해경 해체 결정과 함께 신설된 국민안전처. 재난 발생 시 다른 부처를 지휘할 만한 지휘는 갖지 못한 채 3년이 흘렀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낯이 뜨겁고 자격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심은 있지만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언론입니다. 지난 3년은 언론이 진실을 찾는 데 게을리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세월호 육상 거치가 추진됐던 지난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무게는 너울쳤습니다. 전문 지식과 선체의 정확한 그 도면을 활용해서 모든 그 전문적 지식과 그 전문가들의 견해, 모든 그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습득 가능한 모든 자료와 한산했던 목포신항에 넘쳐나던 카메라와 취재진의 경쟁이 무색하게 언론 보도는 덩달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언론이 정부와 공식 접촉할 수 있는 창구는 하루 한두 차례 브리핑에 불과하지만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체 무게가 바뀌는 이유에 대한 의심 대신 받아쓰기에 급급했습니다. 잘못된 선체 무게 계산으로 불필요한 구멍이 뚫리고 결국 핵심 증거가 훼손되는 과정을 방조한 겁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진실까지 다가기는 어렵다. 정부가 해줘야 할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은 오만함. 매체는 달라도 내용은 같은 기사. 유병헌 추적, 세금 낭비, 이념 논란 등 정부가 세월호 진상 규명을 향한 시선을 분산시킬 때마다 언론은 본질에서 발을 뺐습니다. 여론도 많이 분열됐고요. 지금까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언론의 큰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 문정택 씨. 문 씨가 2014년 8월부터 직접 카메라를 들고 세월호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전원 구조라는 대형 오보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외가 빠져있는 언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신속, 안전, 투명성을 기반으로 선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미 수습자 가족은 신속한 수색을, 해수부는 작업자들의 안전, 선체조사위는 모든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각 주체들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상충된 가치를 잘 통합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를 인양한 중국 상하이 셀비지가 추가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셀비지 측은 인양 추가 비용으로 1,00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해양수산부는 선미 쪽 리프팅빔을 넣기 위한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 대한 실비로 300억 원가량만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초 상하이 셀비지와 851억 원에 계약했었지만 2015년 11월 916억 원으로 한 차례 수정 계약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광주 전남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목포 오거리 문화센터에서는 미수습자의 귀환을 염원하는 취지로 특별 기획전이 열려 서예와 회화, 도예 등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내일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업 문화제가 열리고 오는 16일 진도 팽목항에서는 진도군 주최로 세월호 희생자 3주기 추모 행사가, 목포신항에서도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세월호 참사 3년 미사가 열립니다.